좋아요와 구독은 법보시의 실천입니다.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서아름 원장은 보육원의 현관 계단에 놓인 작은 바구니를 발견했다. 바구니를 덮은 천을 껐자 아기의 작은 얼굴이 드러났다. 갓난아기였다. 이런, 오늘 같은 폭풍 후에 서아름은 얼른 아기를 안고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다. 바구니 속에는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저희가 키울 수 없어 이렇게 떠납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꼭 돌아오겠습니다. 아이 이름은 하늘입니다. 서아름은 한숨을 쉬었다. 16년간 파도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하늘이구나. 내 이름처럼 넓고 푸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그날 밤, 서아름은 남편 김도현과 함께 아기를 살폈다. 고등학교 교사인 도현은 아내가 10년 전 보육원을 시작했을 때부터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세 번째 버려진 아이네요. 이번 달에만. 아름이 말했다. 도현은 작은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마치 세상 모든 걱정을 잊은 듯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우리가 키울까? 갑자기 도현이 말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이를 입양하자고요. 5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했지만 안 되잖아요. 이건 어쩌면 인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불임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다. 그래서 아름이 보육원을 시작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경험상 대부분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름은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이 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인연일까요? 아름이 물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하늘이는 원래 우리에게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요. 하늘이를 우리 아이로 키워요.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유기된 아동의 입양은 여러 단계와 검토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서아름과 김도현이 보육원을 운영하는 부부라는 점, 그리고 이미 아동 복지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했다. 6개월 후, 하늘이는 공식적으로 김하늘이 되었다. 우리 하늘이, 이제 정말 우리 아이가 되었구나. 도현이 감격에 젖어 말했다. 하늘이의 성장은 아름과 도현에게 큰 기쁨이었다. 첫 걸음마, 첫 단어, 유치원 입학,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하늘이가 5살이 되던 해, 아름은 하늘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교 신자인 그녀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늘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녀는 하늘이에게 어떻게 그가 그들의 가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했다. 하늘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 선물이야. 다른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하늘이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온 거야. 하늘에서요.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그렇지.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해. 하늘이와 엄마, 아빠는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거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저의 진짜 엄마 아빠는요? 아름은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했다.
그분들도 하늘이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살 수 없었나 봐. 그래서 하늘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족을 찾아준 거지. 그분들,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하늘이를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한 거야.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란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럼 저는 아빠, 엄마가 두 사람씩 있는 거네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하늘에서 절 보내준 분들. 아름은 미소 지었다. 아이의 지혜로운 반응에 감동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하늘이는 10살이 되었다. 그는 호기심 많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질문이 많아졌다. 엄마, 제가 버려진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하늘아, 버려졌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아. 내가 우리에게 맡겨진 거지. 그리고 그건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야. 하지만 왜 저를 두고 갔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름은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던 거지. 하늘이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그분들이 돌아온다고 했다면서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아름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사람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건 깊은 인연이라는 거야. 그날 밤 도현은 하늘이에게 불교의 인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하늘아,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쳐.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고 해. 어쩌면 너와 우리는 전생에서도 가족이었을지 모르지. 정말요? 그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인연이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그분들이 너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너를 우리에게 맡겼기에 우리가 가족이 된 거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그분들을 미워하면 안 되겠네요. 도현은 놀랐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학교 친구들은 제가 버려졌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어쩌면 정말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도영과 아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웠다. 하늘이가 13살이 되던 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보육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발신인은 윤소라였다. 아름은 편지를 받고 즉시 도현에게 전화했다. 여보, 하늘이 생모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도현은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편지를 함께 읽기로 했다. 김도현, 서아름 부부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13년 전 폭풍우 치던 날 파도 보육원 현관에 아기를 두고 간 윤소라입니다. 아기의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연락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이를 두고 간 이유는 당시 저와 아이 아버지 모두 대학생이었고
부모님들의 강한 반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아버지의 부모님은 절대 혼전 임신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저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루도 하늘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하늘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결혼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하늘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사진이라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윤소라 드림. 편지를 읽은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일단 하늘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이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죠. 하늘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늘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죠? 법적으로 우리가 하늘이의 부모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하늘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하늘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늘아, 오늘 특별한 편지가 왔단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를 보육원에 맡긴 분으로부터 온 편지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름은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늘이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대요?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단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돼. 이건 전적으로 내 결정이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 만나보고 싶어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 왜 그분들이 저를 두고 가야 했는지. 도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알았다. 하지만 천천히 진행하자.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불편하면 중단할 수 있어. 윤소라와 그녀의 남편 강민준과의 만남은 중립적인 장소인 도시공원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이는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다. 괜찮아. 하늘아.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아름이 아들을 안심시켰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가에 앉아있는 젊은 부부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하늘아,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는 어색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진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라는 하늘이에게 다가가려다 멈추고 아름과 도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민준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섯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늘아,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소라가 말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빌었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저는 가끔 궁금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무 어렸어. 둘 다 대학생이었고 양가 부모님들은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지. 소라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나는 솔직히 당시에는 책임을 지기에 너무 미숙했어. 소라가 이어받았다. 하지만 널 지우는 건 도저히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 좋은 가정에 보내기로 한 거야. 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우리가 안정되면 너를 찾으려고 했어.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취업도 어려웠고 결혼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거든. 그동안 하늘이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늘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다. 아름은 조용히 하늘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도현은 대화를 지켜보며 하늘이의 반응을 살폈다. 혹시 제가 누구를 더 닮았나요? 하늘이가 문득 물었다. 소라와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눈은 소라를 닮았고 코와 입술은 나를 닮았어. 그리고 성격은 지금 봐서는 소라처럼 차분한 것 같네. 하늘이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첫 만남 이후 하늘이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생물학적 부모를 만난 것은 그에게 많은 질문과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엄마, 아빠, 저 혼란스러워요. 하늘이가 그날 밤 고백했다. 무슨 일이니? 하늘아. 도현이 물었다. 윤소라 씨와 강민준 씨, 그분들이 제 진짜 부모인데 전 그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상한 기분이에요. 아름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건 당연한 감정이야. 하늘이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다 자연스러운 거란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잘못된 건가요? 저를 두고 갔는데 도현이 말했다. 그건 잘못이 아니야. 내 감정은 내 감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생각해봐.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지.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두 쌍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다 인연인가요? 그렇단다. 아름이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너를 낳아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들이 너를 보육원에 맡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늘이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분들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도현이 대답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도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편안한 속도로 진행하면 돼. 다음 날 하늘이는 학교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은 입양아들이 생물학적 부모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복잡한 감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늘아, 내가 지금 느끼는 혼란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감정을 양가감정이라고 해. 기쁨과 분노, 호기심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하늘이는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것이 점차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소라와 민주는 하늘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소풍을 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아름과 도현의 경계를 존중했다. 하늘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소라가 어느 날 아름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 놀라운 부모예요. 아름은 미소 지었다. 하늘이는 타고난 착한 아이예요. 우리는 그저 그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이죠. 민주는 도영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남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하늘이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당신들을 원망했어요. 도현이 고백했다. 하늘이가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이해해요. 제가 당신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사실 지금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이렇게 좋은 부모님과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에요.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가르치죠. 도현이 말했다. 하늘이가 우리에게 온 것도, 당신들이 다시 하늘이의 삶에 들어온 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일일 거예요. 하늘이는 점차 생물학적 부모와의 관계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소라에게서 자신의 미술 재능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준에게서는 수학적 사고력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라, 어머니, 하늘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불렀다.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 하늘아. 제가 어릴 때는 어땠나요? 태어났을 때요. 소라는 하늘이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첫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얼마나 작고 사랑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를 두고 떠나는 순간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하늘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다. 하늘이가 15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했다. 소라와 민준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하늘아, 나아준 아빠가 서울에 있는 회사로 발령받았어. 다음 달에 이사를 가게 됐어. 소라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하늘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라는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거리가 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 그리고 주말에 너가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 하늘이는 고개를 숙였다. 겨우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또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조용히 방에 틀어박혔다. 아름이 문을 두드렸다. 하늘아, 들어가도 될까? 네. 아름은 침대에 앉아있는 하늘이 옆에 앉았다. 속상하구나. 그냥 왜 이제 와서 또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처럼. 아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늘아, 사람의 삶은 때로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그분들이 너를 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저 일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요. 왜 항상 제 의견은 묻지 않는 거죠? 제 인생인데. 아름은 하늘이의 말에 놀랐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말이 맞아. 하늘아, 내 의견을 물어봐야 했어. 소라 씨와 민준 씨도 그랬어야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미안해. 다음 날, 아름은 소라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하늘이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주말에 두 가족이 다시 만났을 때 소라와 민주는 하늘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늘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서 미안해. 소라가 말했다. 민준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항상 너를 생각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네. 용서해 줄래?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해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러 와주세요. 약속할게. 소라가 대답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너도 서울에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하늘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도현이 제안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하늘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대해 함께 상의하는 건 어떨까요? 내 가족 모두가. 그렇게 그들은 확대 가족 회의라는 것을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화상 통화로 4명의 어른들과 하늘이가 함께 모여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하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불교 동아리에서 인연에 관한 발표를 하며 자신이 어떻게 4명의 부모를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가르칩니다. 제 경우 저는 2쌍의 부모님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것이 제 삶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의 발표는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다른 입양 가정의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여름 방학이 되자 하늘이는 약속대로 서울에 있는 소라와 민준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그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게 내가 태어났다면 살았을 집이구나. 하늘이는 생각했다. 소라는 하늘이를 위해 방을 특별히 꾸며놓았다. 그의 취향을 고려해 책장에는 좋아하는 책들을, 벽에는 그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걸어두었다. 맘에 들어. 소라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제 취향을 어떻게 아셨어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아름 씨에게 물어봤어. 우리가 많이 대화했거든. 그 말에 하늘이는 따뜻함을 느꼈다. 두 어머니가 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민주는 하늘이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특히 그가 대학생 시절 소라와 데이트했던 장소들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내 어머니에게 고백했었어. 민준이 한강공원의 한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너를 갖게 될 줄은 몰랐지. 하늘이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다. 방학이 끝날 무렵 하늘이는 소라와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소라 어머니, 민준 아버지께 이번 여름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분을 더 잘 알게 되어 기뻤어요. 처음에는 두 분이 저를 두고 갔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두 분은 당시 최선의 선택을 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아름 엄마와 도현 아빠를 만났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이런 것인가 봐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덕분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네 분 모두를 부모님으로 생각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담아 하늘 드림.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는 불교 철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학교 2학년 때 하늘이는 입양과 정체성이라는 세미나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입양인들을 만났다. 나는 내 생물학적 부모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한 친구가 말했다. 때로는 그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편할 때가 있으니까. 난 완전히 다른 경험이야.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내 양부모님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생부모님과 열린 관계를 유지하셨어. 그래서 난 항상 두 가족 사이에서 자랐지. 하늘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중간쯤이야. 13년 동안 내 생물학적 부모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가 갑자기 그분들이 내 삶에 들어왔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세미나 후 하늘이는 입양인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2년이라는 이름의 이 그룹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복잡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하늘이의 활동은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입양과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기도 하고 입양 가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의 내 부모는 그런 하늘이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하늘이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다니 놀라워요. 소라가 아름에게 말했다. 아름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항상 특별했어요. 어려운 상황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죠. 민준과 도현도 하늘이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 네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어 하늘이가 없을 때도 종종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죠. 도현이 말했다. 우리 네 사람도 하늘이를 통해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었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서아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하늘이는 즉시 학교를 휴학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도현은 아내의 병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소라와 민준도 소식을 듣고 즉시 강릉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도현을 도와 교대로 아름을 간호했다. 이런 상황에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이가 소라에게 말했다. 소라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의사들은 아름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하늘이는 아름의 병실에서 혼자 남았을 때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엄마, 들리시죠?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저를 자식으로 받아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그때 엄마는 저에게 새 삶을 주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순환해요.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보답할 차례예요. 놀랍게도 아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들도 놀랐다. 한 달 후 그녀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고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늘아, 아름이 처음으로 말했을 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재활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소라는 자신의 직업을 일시적으로 접고 아름의 재활을 돕기 위해 강릉에 머물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에 물리치료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도현이 물었다. 물론이죠. 아름 씨가 하늘이를 돌봐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름 씨를 돌볼 차례예요. 그렇게 소라는 아름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다. 매일 함께 운동하고 말하기 연습을 도왔다. 민준도 주말마다 내려와 도현의 일을 도왔다. 하늘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이런 것이구나. 엄마가 아플 때 소라 어머니가 돌봐주고 민준 아버지가 아빠를 돕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 것 같다. 예전에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더 넓은 인연의 그물 속에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인연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1년 후, 아름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하기도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녀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도현은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 씨, 민준 씨, 처음에는 여러분이 우리 삶에 다시 나타났을 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확대 가족을 갖지 못했을 거야. 내가 우리 모두를 연결해 준 거야. 하늘이는 4명의 부모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두 가족을 연결하는 인연의 달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하늘이는 심리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입양 가정과 입양인들을 돕는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그의 논문 주제는 입양과 불교의 인연법, 정체성 형성과 관계 회복에 관한 연구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하늘이가 27살이 되던 해, 그는 본인이 설립한 인연 상담센터를 열었다. 그곳은 입양 가정, 입양인, 그리고 입양을 고려하는 예비 부모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개소식 날, 4명의 부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그들은 하늘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개소식 연설을 시작했다. 특히 저의 4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도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과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인연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생물학적 부모님이 저를 낳고 양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죠. 처음에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센터는 입양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자신의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나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4명의 부모들이 하늘이를 둘러싸고 함께 포옹했다. 그것은 마치 완성된 원과 같았다.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하늘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하니? 도현이 물었다. 하늘이는 미소 지었다.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가 자주 들려주셨죠. 폭풍우 치던 날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고요. 그래, 그때 내 이름이 하늘이었지. 아름이 말했다. 이름표가 작은 쪽지에 적혀 있었어. 소라가 조용히 고백했다. 사실 그날 나는 보육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 너를 안에 두고 또 밖에서 데려오기를 반복했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를 두고 가야 할지 망설였어. 정말요? 하늘이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사실 나는 내가 안전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서아름 씨가 너를 발견하고 안으로 데려갈 때까지. 민준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내 생일마다 파도 보육원 근처에 와서 멀리서 보육원을 바라보곤 했어. 너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게 너와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저는 정말로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은 거였어요. 아름이 하늘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하늘아.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너는 항상 사랑받았어. 다만 그 사랑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었을 뿐이야. 도현이 말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인연으로 맺어진다고 가르치지. 우리 5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된 것도 아주 특별한 인연일 거야. 그날 밤 하늘이는 자신의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드디어 내 인연의 완성을 보았다. 나는 결코 버려진 적이 없었다. 단지 더 큰 사랑의 그물 안에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이제 수많은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차례다. 10년 후 하늘이의 인연 상담센터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관이 되었다. 많은 입양 가정과 입양인들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경험했다. 특히 그가 개발한 확대 가족 모델은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모 사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센터를 찾아왔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저희는 아기를 입양 보내려고 합니다.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쉽지는 않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저희를 알 수 있었으면 해요. 하늘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학생 커플인 그들은 아직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낙태는 원치 않았다. 여러분의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늘이가 말했다. 그리고 아이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해요. 우리 센터에서는 열린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버려진 아이가 4명의 부모를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기쁨이 있었는지.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아기, 그리고 앞으로 아기를 키울 부모님 사이에도 깊은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 인연을 존중하고 키워나간다면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는 하늘이의 이야기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열린 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몇 개월 후 그들의 아기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모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다. 하늘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2년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이제 나이가 든 4명의 부모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새로운 입양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정말 신비롭네요. 소라가 말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의 치유가 되다니. 아름은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인연의 아름다움이지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경험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 도현이 잔을 들었다. 하늘이, 내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것에 감사한다. 너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민준도 잔을 들었다. 옛날에는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지 다른 형태의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늘이는 내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4분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하늘이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순환이 아닐까요? 하늘이가 40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도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아름이 물었다. 하늘이는 미소 지었다. 엄마,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최고의 마을이 있잖아요. 하늘이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특별히 나이가 많아 입양이 어려운 아이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8살 소녀 미래를 만났다. 미래는 3살 때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5년 동안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안녕, 미래야. 나는 하늘이라고 해. 하늘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말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저를 얼마 동안 키우다가 다른 집으로 보낼 건가요? 하늘이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미래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아니, 미래야. 나는 너를 영원히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사실, 나도 너처럼 입양되었거든. 미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내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어. 4명의 부모님과 많은 친구들. 그들 모두 너를 만나고 싶어해. 미래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가족이 생기는 건가요? 그래, 미래야. 우리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거야. 입양 절차는 몇 개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미래는 하늘이의 법적 딸이 되었다. 입양이 확정된 날, 하늘이는 특별한 가족 모임을 준비했다. 서아름과 김도현, 윤소라와 강민준, 그리고 센터의 많은 동료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모두 미래를 환영했다. 미래야,
나는 내 할머니 아름이야. 아름이 미래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 도현이고, 도현이 미소 지었다. 소라와 민준도 미래에게 인사했다. 우리는 하늘이 아빠의 다른 부모님이야. 너에게는 특별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지. 미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의 다른 부모님이요? 하늘이는 미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가 버려졌다가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생물학적 부모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미래야,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해.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이 있지. 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네 분이나 있는 거네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미래야. 내가 정말 특별한 아이니까 특별한 가족이 필요한 거야. 그날 밤, 하늘이는 미래를 재우며 불교의 인연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미래야,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쳐. 우리가 만난 것도 깊은 인연 때문이지. 어쩌면 우리는 전생에서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전생이요? 미래가 물었다. 그래, 불교에서는 우리가 여러 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고 해. 그리고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믿어. 그럼 아빠와 저는 전생에서도 만났던 건가요? 하늘이는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때는 다른 관계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생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딸로 만났다는 거야. 미래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도 아빠처럼 나중에 하늘에 계신 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늘이는 미래를 안아주었다. 물론이야. 그분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다음 생에서. 정말요. 그래, 미래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미래는 안심한 듯 하늘이의 품에 안겼다. 아빠,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세월이 흘러 미래는 20살이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닮아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특히 그녀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관심이 있었다. 하늘이의 네 부모님 중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강민준이었다. 그는 암으로 오랜 투병 끝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하늘이는 아버지에 대한 추모사를 읽었다. 민준 아버지, 당신은 제게 인연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두고 가셨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셨죠. 그 과정에서 저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2년 후, 도현도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는 평화로운 죽음이었다고 했다. 아름과 소라는 서로를 의지하며 남편의 상실을 견뎌냈다. 두 여성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하늘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네요. 소라가 어느 날 아름에게 말했다. 아름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하늘이는 우리 모두의 인연을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하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인연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입양인들과 입양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특히 생물학적 가족과 입양 가족 사이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요 사업이었다. 미래도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치유의 여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불교의 명상과 심리치료를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 아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치유를 다른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말했다. 하늘이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미래야, 내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의 치유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어느 날, 재단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생물학적 부모를 찾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또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지금의 부모님께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봐. 하늘이는 그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모든 입양인의 여정은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하늘이는 이제 8순이 넘은 아름과 소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두 노인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다. 하늘아, 내가 그 여성에게 해준 조언이 정말 좋았어. 소라가 말했다. 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고 있구나. 하늘이는 미소 지었다. 두 분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 덕분이에요. 저는 단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죠. 아름은 손자 미래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인연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구나. 이제는 미래까지. 하늘이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이었다.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하늘이도 노인이 되었다. 그의 인연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관이 되어 수많은 입양인과 입양 가족을 도왔다. 아름과 소라는 90대 중반에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 두 여성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장례식에서 하늘이는 두 어머니에 대한 추모사를 읽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 분과 같은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으니까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사랑은 똑같이 깊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윤회한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형태로, 다른 관계로, 하지만 그 인연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아버지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이제 그녀는 40대 중반의 성숙한 여성이 되어 인연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아빠, 할머니들이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미래가 말했다. 하늘이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미래야. 그것이 바로 인연의 아름다움이란다. 형태는 변할지 몰라도 그 본질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 몇 년 후, 하늘이는 자신의 회고록, 하늘에서 온 선물, 버려짐에서 인연으로를 출간했다. 이 책은 많은 입양인들과 입양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나는 한때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나는 결코 버려진 적이 없었다. 단지 더 넓은 인연의 그물 속에 있었을 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진리다. 모든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은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4명의 부모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배웠다. 아름 어머니에게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도현 아버지에게서는 지혜로운 사랑을, 소라 어머니에게서는 인내하는 사랑을, 민준 아버지에게서는 용기 있는 사랑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내 딸 미래에게, 그리고 우리 재단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인연은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한다. 당신이 만약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기억해 주기 바란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더 큰 인연의 그물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당신을 당신이 속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인연법을 통해 버려짐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새로운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이의 여정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상처조차도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